이번 시간은 자연과 계절 세계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사타라는 단어입니다. 사타라는 단어는 왼손을 대시고요. 그 위에 또 오른손 올려주세요. 이 위에 다시 또 왼손이 올라가고요. 오른손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쌓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사타라는 수화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타. 두 번째는 미끄럽다라는 수화인데요. 미끄럽다는 수화는 오른손만 사용해요. 오른손에서 이런 수영을 취하고요. 이런 수영을 취한 상태에서 볼 앞에서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미끄러지듯이 내리시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끄럽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끄럽다. 그런데 이 수화에는 기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계가 안 돌아갈 때 기름을 치면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의미도 파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끄럽다 또는 기름 또는 익숙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지다 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왼손을 손바닥을 펴시고요. 오른손을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하시고요. 떨어지는 모양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다. 시원하다와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배울 건데요. 시원하다라는 단어는 먼저 오른손 검지로 관자놀이를 한번 찍어주시고요. 그대로 핀 왼손 바닥 위에 오른손을 스치듯이 지나쳐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원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원하다. 이번에는 깨끗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는 오른손을 살짝 올리시고요. 눈앞에서 싹 스치듯이 지나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다. 깨끗하면 더러운 게 있겠죠? 더럽다라는 수화는 오른손 검지를 펴시고요.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구부린 상태에서 코 옆에서 살짝 이동시켜 주시면 더럽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럽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럽다. 이번에는 높다와 낮다, 또한 넓다, 좁다 이렇게 상반되는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다라는 수화는 오른손 검지를 펴시고요. 돌려주시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높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높다. 다시 한번요. 높다. 이번에는 낮다라는 수화인데요. 오른손을 손바닥을 바닥을 보도록 펴시고요.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낮다. 다시 한번요. 낮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낮다. 그러면 높다와 낮다를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높다라는 수화 뭐였죠? 돌리시면서 올리시면 돼요. 한 번 더요. 높다. 다시 한 번 더요. 높다. 낮다라는 수화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해 펴시고요.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낮다. 낮다. 다시 한번요. 낮다. 이번에는 넓다와 좁다입니다. 넓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손을 주먹을 쥐시고요. 교차시켜서 살짝 댑니다. 이 상태에서 양옆으로 펼쳐주시면 넓다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넓다. 다시 한번요. 넓다. 두 번째 넓다의 의미의 수화가 있는데 이런 상태의 수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넓다. 다시 한번요. 넓다. 그러면 넓다 두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넓다는 넓다. 다시 한번요. 넓다. 두 번째는
이런 수형을 취하시고요. 옆으로 벌리시면서 넓다. 다시 한번요. 넓다. 이와는 반대되는 좁다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좁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반대로 줄여주시면 좁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좁다. 다시 한번요. 좁다. 두 번째 단어는 몸이 좁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좁다. 몸이 비좁은 듯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좁다. 다시 한번요. 좁다. 그러면 좁다 단어를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좁다는 벌리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좁다라는 단어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좁다. 다시 한번요. 좁다. 두 번째 좁다는 뭐였죠? 몸이 좁다는 표현이죠. 좁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좁다. 이번에는 깊다와 얕다라는 수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깊다라는 수화는 손가락을 펴시고요. 그대로 돌리시면서 내려주시면 깊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깊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깊다. 두 번째는 얕다라는 수화인데요. 먼저 왼손으로 바닥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는 얕은 곳이에요. 그래서 얕다라는 수화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얕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얕다. 다시 한번요. 얕다. 이번에 배울 수화는 뜨겁다라는 수화 단어입니다. 뜨겁다는 수화는 왼손을 그대로 펴시고요. 오른손을 살짝 댔다가 위로 빠르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수화의 의미냐면 뜨거운 것에 손을 댔을 때 빠르게 손을 띄게 되죠. 그런 의미를 그대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다라는 단어는 뜨겁다. 뛰는 거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뜨겁다. 다시 한번요. 뜨겁다. 이번에는 심하다라는 단어예요. 심하다는 단어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시고요. 살짝 붙여주시고요. 이 모양 그대로 볼 위에다 대시고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심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심하다. 다시 한번요. 심하다. 네, 이제부터는 색깔에 대한 단어를 배울 것입니다. 자, 우선 색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색깔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이렇게 구부리시고요. 턱 밑에다 대시고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색깔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색깔. 다시 한번요. 색깔. 첫 번째로 하얀색, 검정색 이런 종류를 배우는데요. 하얀색은 얼굴 중에서 가장 하얀 곳이 어디죠? 이빨이죠. 그래서 하얀색 또는 흰색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때 색깔이란 단어는 써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 또는 하얀색 아시겠죠? 이번에는 검정색인데요. 얼굴 중에서 검정 곳이 어디에 있죠? 바로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검정색 또는 검정색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 또는 검정색. 이번에는 회색인데요. 회색은 쥐라는 동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쥐라는 수화인데요. 쥐의 앞니빨 두 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쥐라는 수화에서 쥐 한 다음에 색깔. 그래서 쥐색 또는 회색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색.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색. 이번에는 노란색인데요. 노란색. 얼굴 중에서 노란색이 어디가 있죠? 바로 어금니 쪽이죠. 앞쪽은 하얗지만 어금니 쪽은 노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이라는 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살짝 대시고요. 앞으로 돌리시면서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란색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다시 한번요. 노란색. 이때도 마찬가지로 색깔이라는 수화를 넣기도 하고요. 빼기도 해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빨간색이나 분홍색인데요. 자, 빨간색은 얼굴 중에서 가장 빨간 곳이 입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또는
빨간색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또는 빨간색. 그러면 분홍색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분홍색은 빨갛게에서 새끼손가락을 그대로 살짝 펴주신 후에 그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분홍색.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분홍색. 이때도 마찬가지로 색깔이란 단어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초록색, 하늘색이란 단어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란 단어는 볼에서 살짝 대시고요. 그대로 내리시면 파랗다라는 수화가 돼요. 그래서 파란색 또는 파란색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랗다 또는 파란색 또는 파란색. 이번에는 초록색인데요. 파란색이 아래로 내려왔으면 초록색은 반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록색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또는 초록색.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다시 한번요. 초록색. 색깔에서 마지막으로 갈색이 남아있는데요. 갈색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시고요. 볼에다 대시고 앞으로 살짝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갈색.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갈색. 이때도 마찬가지로 색깔이라는 단어를 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색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더 배워볼게요. 하늘색이라는 단어는 하늘. 이 단어가 뭐죠? 파랗다라는 단어죠. 파랗고 밝은, 밝다라는 수화죠. 그래서 파랗다 더하기 밝다라는 수화가 만나서 하늘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색깔이라는 수화를 더하면은 하늘색이라는 수화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늘색.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늘색. 이렇게 저희가 오과 자연, 계절, 색깔에 대한 단어들을 모두 배웠습니다. 육과에서는 다른 새로운 단어들을 배울 건데요. 오과의 단어들을 잊지 마시고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